스트림 병렬화는 주의해서 적용하라 발표를 맡게 된 유현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바 8부터 나오는 스트림을 사용을 하면서 동시성을 챙기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병렬화를 사용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업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책에서 나오는 이 적용을 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차는 자바의 동시성 프로그래밍, 잘못된 병렬 스트림의 문제점, 병렬 스트림은 그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랑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의 동시성 프로그래밍입니다. 이제 자바는 처음 릴리즈된 1996년부터 스레드 동기화, 웨이, 노리파이를 지원을 하면서 동시성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언어예요. 그래서 자바 5부터는 이제 동시성 컬렉션인 자바 유틸 컨커런트 라이브러리가 추가되고 이스큐터라는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바 7부터는 고성능 병렬 분해 프레임워크인 포크초인 패키지를 추가하고 자바 8부터는 지금 현재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병렬 스트림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병렬 스트림을 사용할 때 이제 패러럴 메서드만 붙여준다면 이게 병렬 스트림으로 변경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병렬 스트림을 썼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못된 병렬 스트림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전에 아이템 45에서 메르센 소스를 출력하는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이는 프라임스라는 메서드에서 이제 스트림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의 소수 값을 계속 구하고 호출을 하면서 찾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패러럴 메서드를 통해서 기존의 코드에서 스레드를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거 성능 개선이 그냥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연산이 되게 많으니까 이걸 스레드를 여러 개 쓰면은 연산도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되게 속도가 빠르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지금 패러럴 메서드를 붙였는데 이제 동시성 프레임워크를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제 안전성과 응답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응답 가능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응답 가능 상태가 뭐냐면 지금 제가 패러럴 메서드를 붙이는 순간에 연산이 끝나지 않으면서 CPU는 90%나 잡아먹는 상태가 무한히 계속됩니다. 즉 응답이 불가한 상태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를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자바 코드에서 패러럴 메서드밖에 붙여준 게 없는데 왜 지금 동작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능 개선을 위해서 병렬 스트림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병렬화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소스가 지금 프라임스 메서드를 보면은 stream.iterate를 쓰고 있는데 이 stream.iterate를 사용하거나 지금 리미트로 20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리미트를 쓸 때 병량화로 성능 개선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또 문제점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리미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CPU 코어가 남는다면은 원소를 몇 개 더 처리한 후에 처리해도 이제 제한된 개수 이후의 결과를 버리면은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이제 자바에서 그렇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전 코드를 보면은 이제 원소 하나를 계산하는 비용이 대략 그 이전의 원소를 전부 계산한 비용을 합쳐진 것만큼 들어요. 그러니까 메르센 소드를 구할 때 2의 n승 마이너스 1인데 2의 n승 약 곱하기 2배씩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CPU 코어가 남으니까 이제 남은 코어 개수만큼 그 리미트 20을 넘어서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계산한 결과값이 계속 벌어지고 자동 병렬화 알고리즘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마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커드 코어 시스템에서 19번째 계산, 즉 우리가 지금 리미트를 20으로 잡았으니까 19번째 계산이 마치고 마지막 20번째 계산이 수행되는 시점에 CPU 코어 수가 3개가 한가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때 20번째 계산이 끝나더라도 이 계산이 끝나지 않고 각각 20번째 계산보다 2배, 4배, 8배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코어에 남는 원소를 몇 개 더 처리한 후에 제한된 개수 이후의 결과를 버려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코어 개수 3개가 계산을 하는데 지금 메르센 소수는 이에
곱하기 2배씩으로 해서 이전의 결과값보다 곱하기 2배만큼의 연산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배, 4배, 8배 시간이 더 계속 필요해지는데 그 시간만큼 계속 버려지게 되고 또 다시 요청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심지어 추가적으로 이런 응답을 못하는 경우의 문제점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바가 이렇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레드나 그냥 일반으로 사용하는 스레드나 같은 스레드 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지금 CPU의 90% 이상이 소모된다고 하면은 그 메서드에서 90% 이상이 소모가 되고 나머지 메서드를 처리할 스레드가 없어서 또 서버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병렬 스트림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스트림 소스가 어레이 리스트, 해시맵, 해시셋, 뭐 컨커런트 해시맵의 인스턴스거나 배열, 인트 범위, 롱 범위 등 쪼개기 쉬울 때 병렬화의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바를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이런 자료 구조들은 이제 원소의 다음 원소들은 실제 힙 메모리에 있을 때 그 주소 값에 바로 다음 주소 값에 이제 원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이웃한 원소의 참조들이 메모리에 연속해서 저장되어 참조 지역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참조 지역성이 낮게 되면은 이제 스레드는 데이터가 주 메모리에서 캐시 메모리로 전송이 되어 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이웃한 원소들이 있어서 이제 참조 지역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서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 타입의 배열인 경우에는 이제 참조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메모리에 연속되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참조 지역성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메모리에 있는 그 참조값으로 있는 메모리에 이제 주소값이 있어서 그 주소값을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주소값을 타고 들어가지 않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원하는 크기로 정확하게 손쉽게 나눌 수가 있어서 스레드에 분배하기도 좋습니다. 이제 나누는 작업은 스플리트레이터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번 발표 주제에서는 스플리트레이터는 그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림 파이프라인의 종단 연상에 대해서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스트림으로 플랫 맵을 호출하고 디스틴트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컬렉트를 호출했을 때 지금 발생했던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최종 연산을 보시게 되시면은 최종 연산인 컬렉트를 보시게 되시면 그 이전에 수행했던 그 중간 연산들에 대해서 데이터 처리를 모두 다 그 최종 연산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단 연산에서 수행하는 작업량이 이제 파이프라인 전체 작업의 상당 비중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던 거죠. 그리고 순차적인 연산인 경우에 병렬 수행 효과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중간연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이런 병렬 수행에 대해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정렬을 해야 된다는 등 그 순차적인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병렬 수행 효과가 제한된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단 연산 중에서 병렬화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제 축소인데요. 이제 완성된 형태로 제공되는 메서드.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 연산으로 min, max, count, sum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건에 맞으면 바로 반환하는 애니매치, 뭐 얼매치, 논매치 등을 사용을 했을 때 그 병렬화로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림의 컬렉트 메서드의 경우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투맵이라든지 투셋이라든지 혹은 그 컬렉트에 또 그룹바이라든지 되게 많은 옵션들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컬렉션들을 합치는 작업들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병렬화에 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병렬화를 진짜 어떨 때 할 수가 있지? 이럴 때만 쓸 수 있으면은 너무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책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병렬화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좀 더 이해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연산인 그 카운트를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패러럴 메서드를 쓰고 안 쓰고 차이에서 3배에서 5배 정도 성능 개선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터에서 is priable prim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데
이 일정 부분을 이 메소드로 쪼개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스레드를 나누면 되기 때문에 병렬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때는 최종 연산이 카운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병렬 스트림을 정말 사용하면은 성능 개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무한 루프처럼 돌아가면서 CPU 사용량을 완전 다 잡아먹고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으로 한번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제 스플라이터 메서드를 반드시 재정의 하고 스트림의 병렬화 성능을 강도 높게 테스트한 후에 병렬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도 높게 테스트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운영상의 코드가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멜세소스 코드처럼 그 아무런 테스트 없이 패러럴 메서드를 쓰면은 그럼 그 CPU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응답을 안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강도 높게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림의 리듀스 연산 역시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최종 연산의 그 축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리듀스 연산의 같은 경우에는 어큐뮬레이터와 컴바이너 함수를 넘기는 경우에 반드시 결합 법칙을 지켜야 되며 간섭받지 않고 상태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으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뭐 간섭받지 않고 상태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걸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전에 발표를 해주셨을 때 그 포리치 같은 메서드 최종 연산을 호출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컬렉션에 직접 참조를 해서 거기에 직접 더하는 로직을 하지 말고 뭐 투 리스트를 사용을 하라고 했죠. 즉 외부에 있는 그런 그 변수들 혹은 그 메모리 주소와 그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수행되는 진짜 작업이 벽열화에 드는 추가 비용을 상쇄할 만큼 그 상쇄하지 못한다면 성능 향상은 미미합니다. 스트림 안에 원소수랑 수행되는 코드주를 곱했을 때 최소 수십만은 되어야지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거를 데이터가 많은지 혹은 이걸 사용했을 때 정말 성능 개선이 있을지 내가 최종 연산에 뭐를 쓰고 있는지 스트림의 데이터 소스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되고 이 판단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강도 높게 테스트까지 완료했을 때 성능 개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패러럴 메서드를 호출을 해가지고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확신 없이는 스트림 파이프라인 병렬화는 시도조차 하지 말자. 스트림을 잘못 병렬화하면은 프로그램에 오작동을 하게 되거나 성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그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했던 게 우리가 스레드 풀을 사용을 할 때 병렬화 파이프라인을 사용했던 그 멀티스레드의 그 스레드와 실제 우리가 코드를 사용하는 스레드가 같은 스레드에 포함되어 있기 같은 스레드 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수행을 해보며 성능 지표를 열심히 관찰하고 확실하면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확신이 찼을 때만 사용을 하시고 아닐 때는 네, 아쉽겠지만은 사용하지 마시고 뭔가 스프링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뭐 웹플럭스를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거나 뭐 자바 RX 그런 것을 공부를 하셔서 비동기 처리 공부하고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